네, 희망복원 주식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복원해드리는, 다시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뒷심을 발휘하면서 2008선에서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실 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고민해드리고 대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시 40분부터 4시 20분까지 약 4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02-6676-0120, 02-6676-0120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대화 나누시면서 종목에 대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투자 경력 30년의 베테랑 전문가이십니다. 코리아증권 리서치의 이승석 대표님 함께 하겠고요. 이 투자 경력 3개월의 초보 투자자지만 요즘 차트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재욱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어떤 종목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볼까요? 루멘스요. 루멘스요. 네. 네, 루멘스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자, 루멘스 어제 오늘 조금 시끄럽던 그런 종목이죠. 네. 자,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3,400원에 25%. 13,400원에 비중 25%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종가로 13,100원입니다. 거의 네. 뭐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제 갑자기 떨어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원래는 20%였는데 네. 그 5%를 더 매수를 했죠. 하한가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오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25%가 됐는데. 네. 이게 지금 올라왔다 그래도 불안해요, 사실은. 비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목표가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래요. 루멘스 어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13% 예. 이상 떨어졌는데, 뭐 자회사 부도설이 있었는데, 오늘은 예. 좀 진정되는 모습인데, 그래도 좀 불안하신가 봐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승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진짜로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지옥을 갔다가 오늘 천당으로 오셨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래도 살아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뭐 매수 가격까지 아침에 올라가다가 네. 밀려 있는데 글쎄요. 그다지 크게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제 뭐 루머가 돌았다고 했는데 주식 시장에는 루머가 원래 많습니다. 예. 또 기관들이 또 그거 바라보고 또 뭐 어제 매도 많이 했지만 오늘 또 예. 외국인들이 매수 많이 했으니까요. 예. 자, 저희하고 함께 하면서 종목 고민 해결하시는데 저만 하면 또 심심하니까 우리 심군 얘기 좀 먼저 들어보시고 제가 네. 정리해 드릴게요. 전화 끊지 네.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신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일단, 말수가가 13,400원,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네. 타이밍 구간은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예. 상승하다가 약간 눌림이 있을 때, 물론 고가가 조금 부닥이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어제 정말 많이 놀라셨잖아요. 네. 큰 이슈. 어떻게 보면 루머죠. 네.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단 추세선은 살아있다. 오늘 에너지 회복하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 한번 가능하다. 매수가 넘어서 수익 구간까지는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군의 한수, 마지막 한수는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 요 지지선을 깨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 얼마? 목표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게 52 신고가기 때문에 이거 넘어서면 한 17,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군이 참 착하죠, 어머니. 그죠? 네. 예,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희망을 주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16,000원 목표가 받는데 17,000원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기분만 좋죠. 실제 네. 중요한 건 이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야, 자 이제 그 LED 업종에 그 소속돼 있는 종목이죠. 네. 예, LED 업황은 IT 업종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좋은 쪽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LED 조명의 확대 기대감, 뭐 올해 한 해 계속 뭐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예. 루멘스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꾸 불안하죠, 그렇죠? 뒤늦게 들어가셨으니까 맞죠?
예, 아니요. 계속 수익 내고 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아, 지금. 그동안 잘 매매해 오셨던 종목이네요. 그렇죠? 예. 아유, 그럼 뭐 그런데 잘하시는 어제 갑자기 분이네요. 그러니까 놀랬죠. 예.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네. 지금 현재 그럼 이 회사가 역사적인 그 직전의 고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대략 뭐 15,000원 정도권이 직전의 최고 고점이었어요. 지난 이제 2010년도에 기록했던 고점이고 예. 그럼 최근 실적을 좀 우리가 좀 잠깐 좀 확인하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괜찮아요. 뭐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 LED 업종에 대한 실적 평가는 좋고 또 오늘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은 물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다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특별하게 대단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뭐 엄청나게 크게 개선되는 건 아니고 또 밸류에이션적으로 다 놓고 본다면 현재 뭐 크게 부담까지는 없지만 PBR 수치도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작년도 고점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 고점을 넘어가서 신고가 영역까지 들어가긴 좀 어렵겠고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15,000원 정도 벽을 가니까 주가가 자꾸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15,000원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비중이 25%죠.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네네. 예, 수익은 확보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보시는 가격이 합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수익을 좀 실현하시면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해가시면서 한 매매를 10% 하시는 정도 게 덜고. 한 반절 정도 덜어내면 좋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뭐 나머지 물량은 부담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한번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또 그때 주가 움직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수익을 뭐 네. 샀다 팔았다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네. 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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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상담 루멘스 받아봤습니다. 어제 오늘 등락폭이 좀 큰 종목이었는데 심구는 매수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고 추세선이 살아있다. 이 매수가 넘어서서 수익 보는 것 가능하다. 아주 기분 좋게 17,000원까지 목표가 봤는데 이승석 대표님은 이 외국인들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종목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좋아질 것으로 뭐 그렇게 개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확보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 15,000원 선까지 올라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보유하고 네. 계신 종목 중에서 저희와 어떤 종목 얘기 나눠볼까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예. 네, 자, 얼마에 매수하셨죠? 뭐 자꾸 이렇게 사고 이래 해가지고 네. 15만 7천 원 정도 될 거예요. 15만 7천 원이요? 예. 지금 딱 종가네요. 삼성 SDI 오늘 15만 7천 원 기록을 네. 했는데,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그걸 전에 20만 원 가는데도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괜찮하겠는가? 네. 그게 걱정, 들고 있어도 괜찮을지 그게 걱정이 돼요. 매도 시점을 조금 놓치신 게 좀 안타까우신데, 자, 삼성 예. SDI 또 1분기 실적 발표 25일에 또 예정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님 상담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예. 안녕하시지 못한가 봐요.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종목이 좀 힘 좀 내가지고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넘어갔는데 좀 대형주인데 좀 번쩍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힘이 좀 약하죠? 예. 예, 자, 이 종목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저희하고 대화하시면서 우선 신군 얘기 듣고 그다음에 제가 상황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자,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신군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저가 얘기할 때 목소리가 갑자기 안 좋아지세요. 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자, 네. 매수가 15만 7천 원 지금 만들어져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예, 지금 거의 목표가가 아니, 매수가 근처 와 있다. 추가 매수 예. 정말 잘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일단 쌍봉을 만들면서, 예, 급격하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예, 16만 선 맞고 지금 계속 좀 저항대를, 예, 보이면서 떨어지는데, 요 부분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은, 예, 너무 잘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추가 매수 잘하신 거고요.
평가가 잘 맞췄다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심군의 한 수를 좀 드리자면은 예, 최근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온다. 쌍바닥은 뭐라고요, 어머니? 올라간다. 그렇죠. 올라간다. 상승이죠. 자, 네. 상승인데 16만 원 이 저항선을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걸 뚫게 되면 여선은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요거 잘 확인하시고 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예, 그런데. 네. 그 다른 내용은 저랑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 근데 대표님하고 얘기하세요. 목표가 딴 게 아니고. 네네. 이걸 네.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올해 갖고 오래 갖고 계셨죠? 있어갖고 네네. 20만 원을 할 때 못 팔아가지고 아이고 지금 저런. 갖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3년 4년 됐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오래까지 갖고 있어갖고 그 못 냈는데 네네. 이거를 지금도 갖고 있어도 될지 아니면 하이스 같은 것을 다시 사야 될지 네네.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아. 자, 시청자님. 네. 예. 시청자님. 심구는 차트뿐이 몰라요. 그 제가 나머지 상황은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하고 지난번 합병 문제 때문에 제가 제일모직 진단할 때도 바로 크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진단을 드렸거든요. 지금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 스케줄이 다 마무리 지어져야지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더딘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결국 전방산업적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 발표했는데 그렇게 내용이 썩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도 거기 이제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제품을 이제 납품하고 2차 전지 공급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쪽도 당연히 좀 부담스러울 수뿐이 없다 보니까 주가는 밀려 있고 또 이제 당분간은 어떻습니까? 삼성 SDI하고 이제 제일모직하고 합병이 되면 거래 정지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지금 현재 비중이 무려 40%인데 그럼 단기적으로 다 그 돈은 묶일 수뿐이 없겠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삼성 SDI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업종 중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기술력과 그다음에 2차 전지를 만드는 생산 능력,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 또 전방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처 다 좋아요. 다 좋고 예.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전고점 20만 원도 갈 수 있고 그보다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제일모직하고 합병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한동안 그런데 자금이 묶인다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아깝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돈을 저 같으면은 지금 매수 가격인데 조금 올라오면 한 절반은 덜어내가지고 예. 그건 가지고서 최근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쪽으로 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보탠 다음에 합병 스케줄 다 끝나고서 재거래할 때 다시 살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이게요? 예.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장이 나쁘면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이 요즘 좋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삼성 SDI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서 예. 제가 뭐 유난히 그 종목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이닉스 같은 종목의 실적이 분명히 좋거든요. 예. 아니면 하다못해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든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좀 바꿔보세요. 전략을 좀 수정해 보시면은 되려 편하실 것 같고요. 삼성 SDI 좀 길게 보유하셔도 수익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예. 문제는 거래 정지 기간 중에는 절반만 덜어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보탬을 좀 보태고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재상장할 때, 그러니까 합병 이후 재상장할 때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요. 네. 하이닉스가 지금 그만큼 올랐는데 다시 사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죠. 팔아가지고. 요즘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 많이 하고도 별로 그렇게 매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IT 업종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게 LED하고 반도체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을 좀 매수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하이닉스가 불안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삼성전자를 매수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한번 전략을 좀 바꿔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삼성 SDI 참 오래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매도 시점도 놓치신 것 같고 걱정이 많은 시청자분과 상담 나눠드렸습니다. 자, 심군의 한 수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쌍바닥이면 뭐다? 올라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고요. 자, 이순석 대표님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의견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좋은 종목이지만 이 40%나 되는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단기적으로 전망이 좀 더 좋은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어떨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도 또 해결해 드려야 되겠죠.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대구인데요. 네, 대구시네요. 네. 네. 멀리서 전화 주셨는데 어떤 종목 오늘 얘기 나눠볼까요? 아, 예.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요. 네, LG화학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아, 원래는 이게 몇 년 됐는데, 그때는 네. 40만 원에 매수를 했다가,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가격이 지금 30만 원대입니다. 30만 원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수를 현재는. 예, 네. 예.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아, 지금 좀 많습니다. 물타기를 해서 한 60% 정도 됩니다. 60%요. 60% 네네. 비중 꽤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네. 오늘 또 하락했고 이틀째 조정이네요. 네. 자,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참 반갑습니다. 근데 참 반가운데 손실을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 욕심이 문제죠, 항상. 그렇죠? 예. 제가 만약에 LG화학을 30만 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파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가져가실 겁니까? 아, 제가 58만 원대 올라가는 걸 보고 예. 샀거든요. 아, 지금도 그럼 그래서- 30만 원에서 58만 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예. 제가 자, 그러면- 경상도사람 예.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 신군 먼저 얘기 들어보시고 제가 네. 또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신군 네. 얘기를 잘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 초보자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생각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신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에서 전화 주셨는데 대구에 미인이 많잖아요. 네. 아닙니다. 미인이신데 주식은 예,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초보예요. 아, 저도 초보인데 제 생각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네. 자, 매수가가 30만 원, 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맞춰놓은 게 30만 원 되시고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그죠? 비중이 좀 많은 게 예,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쌍봉 찍은 다음에 하락을 했죠. 하락을 좀 하고 있다가 지금 가장 좋은 모습, 예, 저점을 찍었는데 예전 찍은 저점보다가는 엉덩이를 약간 들었다. 일단 저는 기분 좋게 보이고요. 미세하게나마 잘 보시면은 쌍봉이죠.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쌍바닥은 뭐라고요, 어머니? 올라간다고. 그렇죠. 쌍바닥으로 올라가야죠. 어디로 올라가느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야죠. 근데 대구에서 서울 한 번에 올라가기 너무 길다, 그죠? 그러니까 예. 아까 얘기 들으신 대로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은 구간에 비중을 좀 축소해가면서 예,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상승 구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어느 정도까지? 30만 원 선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 이 대표님 어떠세요? 또 요즘 다른 날보다는 그 목표가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네? 아, 조금, 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좀 그래도 많이 현실적으로 바뀌었네요. 이전에는 뭐 신군 얘기만 하면은 뭐 지금 주가에서부터 뭐 30% 40% 올라가네 뭐 엄청나게 목표가를 높게 제시해주더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시장님. 예, 예. 자, LG화학이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최근에 제가 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일요일 날 대구에서 이제 강연회를 하거든요. 네. 예, 지난번에도 3월 달에도 강연을 하면서 제가 이제 화학주가 올라오긴 올라올 거다. 근데 예전과 같이 화려한 주가를 보기 어려운 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화학 업종 쪽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화학 업종이 요즘에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면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어요, 지금요. 어디에서 뺏기냐면 중동 국가들이 요즘에 화학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제품 가격이 한국 제품 가격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30%가 쌉니다. 그럼 어디 거 쓸까요? 중동 거 쓰겠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요즘에 화학주가 중국에서 예전과 같이 잠깐 성과,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요즘 주가 움직임이 더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회는 있죠. 뭐가 여기 있냐면, 오늘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았는데, 오히려 오후에 중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부양책 나올 가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경기 부양책값만 가지고서 올라오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고 진짜 개선되는 때까지는 당분간 주가가 뭐 예전같이 큰 상승을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50만 원대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셔서 뭐 한 예. 5년 정도 보유하시는 게 아닌다면 당장에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땐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보니까 요즘에 화학주들이 많이 밀렸다가 그나마 그래도 요즘은 올라오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예. 보면은 1차적으로 다 27만 5천 원 정도권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매물 부담을 맞는 구간, 그러니까 매물 부담이 좀 형성되는 구간까지 올라와가지고 주가 좀 멈칫하고 있죠. 예. 큰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LG화학이 좀 많이 보면은 전고점 정도까지 대략 한 31만 원에서 32만 원까지는 올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 6월 달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네. 얘기 드린 대로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실적에 따른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고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더 실적이 좋아지기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바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1만 원, 32만 원 정도 목표가 상반기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세요. 수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수익 실현하세요. 주식이라는 게 예, 예. 내 맘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합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오늘은 오히려 신군보다 조금 더 목표 가격을 더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계속 일부는 이렇게 매도를 하고 네. 계속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예, 그 정도 가격까지 오게 되면 저라면은 다 들고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비중은 15% 미만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네, LG화학 상담해 주셨습니다. 대구에서 아주 걱정 어린 목소리로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었는데요. 자, 심군 이번에도 간단합니다. 쌍바닥이면 올라간다. 자, 추가 상승 30만 원 선까지 가능하다. 이런 의견 줬고요. 자, 이승석 대표님은 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서의 실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좀 더딘 상황인데 31만 원에서 32만 원 선까지는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 같다. 그 정도 올라오면 수익 실현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도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얘기 나눠볼까요? 예, 부산 인프라코고요. 네. 17,500원에 50%입니다. 1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네. 네, 50% 비중 갖고 계신데 오늘 종가로 14,050원이네요. 네. 네,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이 종목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너무 많이 내려서 그냥 버려뒀는데, 네. 이승숙 전문가님도 관심 종목에 두시고 해서 이제 올려갈려나 싶어서요. 그냥 있어도 되는지, 네.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빨리 나와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50% 비중이 높으신 편인데 손실 중이세요. 어떻게 해야 안녕하십니까. 될까요? 이승석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힘이 다 빠지셨어요. 아니요, 전문가님 2% 너무 재밌고요. 예. 신구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2%. 친하진 않아요. 자, 종목 진단 먼저 신군의 초보적인 아이디어 먼저 좀 들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전문가의 생각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일단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행자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네, 우리 친척인 건 얘기 안 하셨죠, 아직? 그건 비밀입니다. 이모님 네. 제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 17,500원이면은 사신 지는 좀 됐다, 그죠? 아주 오래됐어요. 네, 아주 오래됐다. 거의 뭐, 예, 자식처럼 지금 기르셨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예. 자, 작년 9월 23일 날, 예, 17,000원. 그리고 그 밑에 약간 17,000원보다 약간 밑지만 탈출 구간을 좀 줬는데, 이때 비중 축소를 좀 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저 역시 쌍봉을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게 되죠. 네. 네. 근데 지금 좋은 점, 예, 신군의 한 수 빨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군 한 수는 일단 지선 확보했고요. 신군 한 수는 바로 요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상승 구간에 들어섰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 얼마까지 가능하느냐? 예, 고점인 17,000원까지는 가능한데 다시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비중 축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니?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군 분석 오늘- 끝나고요. 놀랍는데요? 네. 이전 같으면 뭐 한 2만 원 제시할 줄 알고서 전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나 봤더니 굉장히 착해졌네요. 자, 지금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만 같으면 중국 쪽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 좀 들리고 경기 부양책 얘기 나오고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철도망 확충,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놨었죠. 그래서 네. 주택 사업 한다면 예전 같으면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얘기 나왔을 때 한 7, 8% 하루만 해도 그냥 쭉 하고 올라오는데 잘 안 올라와요. 예.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뭐냐면 중국도 이제는 이런 그 중기계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의 업체들이 예전과 같이 녹록하게 영업하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어도 최근에 주가가 이제 좀 올라오고 실적도 이전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빠른 템포로 주가가 올라오질 못하고 지금 현재 좀 더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아마 이번 분기 실적이 그다지 나쁘진 않을 건데 또 그렇다고 뭐 서프라이즈급 정도 실적까지 나올 것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두산그룹은 지금 현재도 아직도 이전의 문제 물론 이전 뭐 많이 완화됐지만 두산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예. 최근에 좀 어느 정도 해결을 보았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신군의 얘기가 정확해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일봉 차트 쪽 분위기 말고 좀 길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월봉으로 보면은요. 많이 밀린 거, 그동안 많이 밀린 거에 대한 저점은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 뭐 충분히 바닥은 다졌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아까 신구는 17,000원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반기 중에 18,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위쪽에 좀 매물이 좀 많이 있는 구간이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되겠네요. 추가 매수를 지금 현재 너무 비중이 50%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묶여버리면 빨리 나오고 싶어서요. 그게 그러고 싶죠. 다들요. 실례지만 지역이 어디시죠? 대구입니다. 대구죠? 네. 예, 저희 와이프도 대구인데 성격이 급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예,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비중이 너무 크니까요. 보유만 하시고 해당 목표가 정도까지 18,000원 정도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한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익으로 전환되니까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 방송이 제일 좋으니까 오래오래 해주세요. 신군님하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상담해 주셨습니다. 심구는 비중 축소 시점 놓친 게 좀 안타깝지만 심군의 한수, 심군한테는 쌍바닥이 정말 잘 보이나 봅니다. 자, 쌍바닥 다졌기 때문에 올라간다. 17,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승서 대표님은 중국 쪽에서의 변화 때문에 예전보다는 두산 인프라코어 좀 더딘 움직임인데 두산건설 유동성 문제도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닥은 충분히 다졌다. 상반기 중에 18,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이 TPC를요, 11,000원에 네. 30%를 샀는데, 네. 11,000원 올라올 때 더 갈 줄 알고 못 팔았어요. 그때 네. 손해로 왔는데, 네, 1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현재가가 1,450원입니다. TPC. 네, 네네. 비중이 얼마나 되시나요? 30%요. 30%요? 예. 네, TPC 11,0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갖고 계시고요. 손실 중이십니다. 3D 프린터 관련주인데 이틀 연속 네. 하락하다가 오늘 소폭 반등했지만 그래도 손실 보고 계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또, 뭐 손실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속상하시겠네요. 그쵸? 글쎄, 11,000원 갈 때 더 갈 줄 알고 또 안 팔았더니. 다 원래 손해를 주식은 하네요. 더 갈 줄 알고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건 상관없는데요. 예. 이제 비중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TPC 같은 아.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또 한번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밀리면 하루에만도 뭐 한 5, 6% 이상씩 또 밀릴 수도 있고 또 물론 반대로 올라가면은 뭐 상한가도 기록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회사가 변동성이 너무 큰데 40% 비중은 좀 많아요. 예. 그게 좀 일단 30%.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방식 아시죠? 상담 진행하는 방식이요. 예, 네네. 신군의 초보 아이디어 먼저 좀 들어보시고 전문가 아이디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TPC 잠깐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일단 큰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잘하신 거 보통 초보자들은 요 부분에 들어가는 확률이 많거든요. 많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지 해서 들어가는데 요 부분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11,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셔서 조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맞죠? 예. 네, 지금 구간에서 일단 지지는 받고 있다. 지지는 받고 있는데 예, 신군의 한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군의 한수는 쌍바닥.
네, 쌍바닥이 뭐라고요? 아, 쌍바닥 간다. 예, 쌍바닥이면 간다. 간다. 네네. 지금 예. 쌍봉 후에 좀 하락을 할 수 있으나 지지선으로 인해서 아직은 에너지가 다 죽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군의 한수 쌍바닥 이후에 상승. 예, 상승할 것 같으나 아직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겠다. 오늘 제가 왜 이러죠? 그렇게 크게 목표가를 잡아주지 못하고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 왜 그래? 네. 소심해졌는데. 아, 조금 소심해진 건지 몰라도 일단 올라간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떠세요? 11,000원대 팔아야 되나요? 자, 지금 최근 주가 움직임 보면 11,000원 정도에서 자꾸 걸리고 있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3D 프린터의 테마가 지금 현재는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TPC라는 종목을 잘 좀 우리가 좀 보면은, 자, 이 회사가 정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만큼 큰 돈을 앞으로 벌 수 있는 회사라면은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 종목을 주식을 많이 살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보다시피 외국인하고 뭐 기관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뭐 샀다 팔았다 하는데 별로 물량도 없어요. 그 예. 얘기는 즉수는 이제 뭐냐면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누군가 이 테마를 활용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런 종목은 자칫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주가 움직임을 잘 보자고요. 요즘에 예전에 그렇게 3D 테마 난리 뭐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했지만 제가 어제 밤에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그 예. 기대감이 좋을 때는 주가가 급등. 자, 조정, 예. 급등, 조정. 지금 잘 보면 상승의 높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거래량의 볼륨도 전반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예.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어떤 새로운 이슈가 다시 불거지기 전에는 지금 현재 계속 걸리고 있는 이 11,000원 정도에서는 고점에서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올라갈 때마다 본전에서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시청자님께서 지금 현재 하실 일은 제가 볼 때는 11,000원에서 지금 비중이 40%라고 그러셨죠? 30%. 30%요. 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한 10% 정도만 가지고 그래도 한번 내가 이 종목에 한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보유하셔도 좋은데 포트 운용상 항상 너무 예. 많이 들어가서 과도하게 욕심내다가 큰 손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면은 막 1,000원에 팔아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의 적정한 포트 내에서 비중은 한 10% 정도면 충분하지. 저 역시도 좀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가능성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종목을 네. 절대 제 원칙은 10% 이상 담지 말자예요. 아, 예. 저는 뭐 예. 주식 좀 한다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 예. 11,000원 정도까지 다시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아, 예.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요. 돌파할 때는요. 네. 거래량이 많아야 되나요? 거래량이 그쵸 늘어나야죠. 잘하시네요. 근데 네. 지금은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11,000원 이하에서 크게 밀리진 않을 거고요. 만약에 10,000원을 네. 이탈한다면 종가상 10,000원 이탈한다면 아래쪽에서라도 손절매 일부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표 아, 가격은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높이가 낮아지는 걸 고려한다면 많이 올라가 봐야 12,000원 내외예요. 아, 예, 예.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3D 프린터 관련주 TPC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심구는 쌍바닥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렇게 해줬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소심해지는 걸까요? 목표가를 그렇게 크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승석 대표님은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비중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급등과 급락이 거듭되는 이런 종목들의 비중은 한 10%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11,000원 돌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권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받도록 할 텐데요. 자, 이승석 대표님과 초보 투자자 우리 심군 이번 주 한 주 처음으로 우리 함께 했는데 정말 수고하셨고 이번 주말 참 이 대표님 희망보건 특강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희망보건 증권 강연회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과 대구로 갑니다. 부산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할 예정이고요. 대구는 영남일보, 일요일 날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뭐냐면 자리가 좁아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장소를 좀 큰 데를 제가 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도 오셔서 비용은 무료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얘기와 또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충분히 제가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이용해서 특강 참석하셔서 희망 복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승석 대표님과 신군 다음 주에도 수고해 주시고요. 자, 희망복원 주식 클리닉 시간, 여러분의 희망을 복원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함께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시 40분부터 약 40분간 이어집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다음 주에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